국제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가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는, 특히 북한보다도 우리가 더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는 형국에 빠져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긴밀하게 가는 조건에 친밀한, 지금 완전히 밀착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러시아와 옛날 소련 시절이 생각나거든요. 이 개방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 마지막 소련 공산당 총석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과 북방 정책을 하면서 러시아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억 달러인가 차관을 주고, 그때 소련 시절이지만 상당히 가깝고 북한하고 상당히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공산당 시절 때보다도, 정권이 공산당이었죠. 그때까지만, 소련 해체되기 91년 전까지는. 그런 때보다도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거죠. 이 러시아하고 지금 한국 관계는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됐고, 뭐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이 통일부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하늘 때 무슨 이야기를 꼭 하냐면 좌시하지 않겠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 그리고 군사 협력 관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말로 좌시하지 않으면 러시아를 어떻게 할 건데 결국은. 자,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형국이 되고, 북한과 러시아는 점점 더 밀착하고 강화되고 협력 관계. 오늘도 아까 내가 알렉산드르 코즐로브 자연보훈상 장관 와서 그때 이제 북한에서 융숭한 대접받고 김덕훈 총리 만나고 가는 거 제가 설명해. 지금 뭐 이 밀착 관계가 지금 보통 아니에요. 북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계속 오고, 이러한 상황에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사실 김정은 정권을 좋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약 한 7, 8년 동안 김정은을 불러들이지 않았거든요.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와 대북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중국과 북한의 김정은이 더 밀착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됐던 거거든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붙여준 게 바로 문재인이거든요. 왜? 문재인 정부 때 정우영 실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통일부 장관, 정우영 안보실장, 국정원장 소원이죠. 그때 북한에 넘어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김정은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준 게 정우영이 아닙니까? 그런 바람에 이 시진핑 주석이 격노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을 그래도 죽지 않게 먹여 살려준 건 우리인데, 뭐 미국 트럼프하고 만나 우리를 배척해? 그런 바람에 그냥 고무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불러들이니까 새벽같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북한에, 미국에 가기 전에. 자, 이건 이제 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 한미일 동맹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국과 붙어 있는 나라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이 외교 관계상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미국에 협력을 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노여움을 샀는데, 이번에 에이펙 회담이 끝났잖아요. 근데 에이펙 회담 기간에 미국과 바이든이 만나서 아주 이제 언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디커플링 안 하겠다. 봉쇄 안 하겠다.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군사 채널 가동하겠다. 언제든지.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이 김정은이하고 했던 항시적으로 청와대와 북한 간의, 김정은 간의 이게 직접 라인이 있죠. 그걸 개설하듯이 지금 언제든지 전화 받으면 서로 전화 받으시게 라인 다 복원하고, 관계가 옛날보다 더 가까워지는 형국이고, 기시다 총리는 만나줬는데 윤석열 대통령 만나줬나요? 이번에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시다는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려고 우리가 외교부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접촉을 했을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만나지 못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외교 안보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는 형국, 기시다도 만나고 바이든이 만나는데 이 태평양이라는 국가 중에 우리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면, 뭐 시진핑의 중국의 눈치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톨이로 남을 수도 있다. 바이든은 자기의 경제 회사,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모든 걸 예전에 없던 일을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는 형국에, 그럼 우리만 지금 외톨이가 되는 형국, 거기에 남북 관계까지 악화되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우리 한국 정부가 뭐라고 했죠? 시진핑 정부에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니까. 왜 우리가 건설적 역할을 해야 되냐? 너희부터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자, 그런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치 상태가 극한 대치 상태로 가게 되면 이 중동 사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한반도에서 한 꽃의 불꽃이 전면전 핵전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관계를 관리할지,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국제사회에 끌어내올지 우리가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강영선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우리 한국 이 상황에서 탈출구가 무엇인지 좀 오늘 속 시원히 좀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제가 2015년도에 중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기업들, 이제 대기업들 건설사가 한 7개 건설사가 모여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북한하고 직접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의 기업하고 공동 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중국에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북한의 경제 개발은 모든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지만 한반도로 봤었을 땐 서쪽은 중국의 겹전 지역은 중국이 개발을 해야 되고 적경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동쪽은 우리 한국과 일본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낮은 선봉에 네네. 북쪽은 이제 러시아가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철도나 도로를 자기네들이 건설을 하고 운영권을 자기네가 갖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이 공동 개발을 해서 그 철도나 도로를 운영권을 중국이 갖게 된다라면 우리는 많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중 관계가 안 좋았을 경우 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을 경우 모든 것을 중단을 운영자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은 공동 운영은 남북 간에 하되 운영권은 반드시 북한이 가져야 된다. 그렇지만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운영권을 북한에서 갖지 못한다라면 건설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북한하고 제가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3일 전에 중국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서 7개 건설사가 로펌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발표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 개발을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 완전히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경제개발, 김정은의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을 연구를 해서 우리 남한 정부가 우리 남한의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또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서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북 간의 채널을 만들어라.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용산에 북한과의 채널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의 채널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강대강에서 1년이 넘도록 남북관계가 역대 경색된 일은 아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북한도 그렇고 또 우리 남한도 그렇고 개선에 대해서 남북 간의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1년이 넘도록 강대강에서 한 발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산은 우리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을 어떻게 우리가 남한에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지금 공개되지 않은 중국도 모르는 그런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에 북쪽에서 저에게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김정은 위원장의 바람이 뭐냐면 북한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교통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항공이 있고 항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북한의 교통 인프라 최우선순위에 우리 남한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데 저 또한 일조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강영선 사무총장이 이제 쭉 말씀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제 개발하고 북한하고 앉아서 마주해서 남북 관계를 풀고 이 경제 발전을 논의할 수 있냐? 또 어떻게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런 이제 뭐 네 가지 문제, 북한에 했던 뭐 교통 인프라, 항만, 철도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푸틴과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평화회담 하라고 지금 소방이 압박을 하고 미국은 이제 탄약 지원을 끊겠다고 합니다. 유럽도 끊겠다고 했나라 그래서 두 나라가 있죠. 헝가리하고 또 한 나라가 이 지원을 안 하겠다고. 폴란드도 돌아섰고 소방, 프랑스, 영국, 독일 이 나라들도 이제는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바꿔칠 움직임까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졌죠.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미국 공화당에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170배와 같이 무제한 지원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버렸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곤욕에 빠졌습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절대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도와주다 2년이 걸리니까 지쳤죠.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역할을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의 대통령에서 디커플링을 비롯한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압박하는 형국에서 이제는 내년에 선거가 있고 국익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을 만나자고 물밑 접촉을 해서 달래다시피 했던 것이 바이든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번 회담,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에서 큰 소리를 친 것은 바이든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라는 겁니다. 대만 문제를 노골적으로 꺼냈고 70%를 이 대만 문제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적과 적도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가다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하는 나라도 이 푸틴이나 우크라이나나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평화회담을 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제 회담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지 않는 우리 남과 북 지금 평화 시기죠.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군사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도 어느 쪽에서 보게 되면 한쪽에서 보게 되면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도발하는 거고 도발을 하죠. 계속 도발을 해왔습니다. 9월 달까지 지금 미사일 쏘는데 지금 2달 동안 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또 아마 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한미일이 이제는 함께 공동훈련까지 하고 있죠. 그래도 대화의 창구는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을 열고 대화를 하다가 파탄되면 또다시 전쟁을 하는 날이 있더라도 대화를 하는데 남과 북이 지금 70년 동안 아직 전쟁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영선 사무총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북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핵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죠. 이제 미국이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30년이라는 세월다. 제가 올 때 이 핵 문제가 터졌는데 30년 동안 방치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잘못이 많죠.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올 때까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30년간을 핵 문제를 가지고 또 들어왔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죠.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중국이 핵을 인정해주고 미국도 이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핵 있으면 우리 경제발전 협력도 할 수 없고 북한과 대화도 안 된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만 또다시 외톨이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은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우리 혼자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의 핵에 대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북한의 핵은 영원히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중국도 중립국가로 만들어야만이 즉 한국을 이 국제사회에서 한국도 지지하고 북한도 지지하는 쪽으로 중국을 이끌어내고 러시아는 또다시 영원한 우리 한국 편으로 끌어들여야만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완벽하게 밀착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건 전쟁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과 북은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재래식 포탄들이 수천만 발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승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길 수가 없고 북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미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인 협력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적 협력 관계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단거리 미사일들이 고도화, 정밀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한반도는 우리 한국은 제껴놨습니다. 우리 한국 지역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장담이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수천 발의 방사포탄을 막지 못한 것처럼 북한의 방사포탄이나 재래식 대구경 포탄들이 서울이나 중심 도시들을 겨냥해서 불을 붙게 된다면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가 사전에 제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공론화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는 그 시점이 왔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